안녕하세요. 전미아 변호사입니다. 네, 지금은 중앙지방법원 앞이고요. 아까 이제 낮에 아침부터 조금 오늘은 많이 바빴어요. 여러 가지 이제 기관과 협회 일들도 좀 하고요. 이제 감사 업무도 있어서 이렇게 조금 멀리 갔다 오기도 하고. 근데 너무 또 되게 오랜만에 반가운 분들을 많이 뵈서 되게 좋다. 이제 이런 생각들도 하게 됐고요. 같이 일할 수 있는 게 되게 좋은 일이구나. 이제 그런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재판 때문에 지금 법원에서 약간 대기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촬영을 하지 않으면 제가 이렇게 사무실에 진득하게 앉아서 촬영할 시간이 정말로 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계속 한 2주 됐나? 제가 여러분 찾아뵙지 못한 게. 한번 오늘은 조금 낯선 곳이긴 하지만 차 안에서 약간 여유가 있을 때 촬영을 해보자 라고 생각해서 지금 촬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대법원에서 판결이 하나가 선고가 됐는데요. 이제 되게 중요한 판례예요. 굉장히 의미 있는 판례라고 생각이 돼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채용을 하거나 할 때 단체들이 이제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지방자치단체든 아니면 뭐 국가로부터든 어디로든 이제 우리가 행정기관으로부터든 보조금을 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 그 보조금에 사업비도 들어가지만 인건비도 들어가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인건비가 지급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뭐 비용을 조금 더 지불하겠다, 뭐 아니면 아직 인건비가 나오지 않았는데 보조금이 나오지 않았는데 보조금이 몇 월부터 나오게 되니까 그 이후부터 내가 인건비를 추가로 지급하겠다, 뭐 아니면 그 밀린 임금은 뭐 예를 들어 그 나오기 전까지는 한 3분의 1 정도만 지급을 하고 인건비가 이제 보조금으로 나오게 되면 그 이후에 밀린 임금을 한꺼번에 지급하겠다. 그렇게 간혹 이제 뭐 그 계약을 체결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도 그래, 이 재단은, 이 기관은 어쨌든 보조금을 받아야 되니까 보조금 받지 않으면 뭐 아직은 예산이 없으니까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수긍을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근로계약 체결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과연 이 근로계약이 효력이 있느냐. 그래서 만약에 보조금을 받지 못했을 때, 그러니까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았을 때에는 그렇다면 지급되지 않았던 임금, 예를 들어 뭐 아까처럼 3분의 1만 지급했고 나머지 3분의 1은 지급을 안 한 상태에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과연 임금 지급에 의무가 없는 것인가 라는 것이 쟁점이 된 판례가 하나 있었거든요. 어떤 기관에서 이제 A라는 기관에서요, 근로자가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근로자를 뽑으려고 하는데 아직은 보조금이 나오지 않았어요. 그런데 보조금은 이제 매년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나올 것은 너무 당연하다라고 생각하신 거죠. 그래서 채용 공고를 내면서 지금은 우리가 예를 들어 이제 임금이 300만 원이라면 당신의 임금은 300만 원이 맞다. 그런데 아직 보조금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한 6개월 정도 이후면 나온다. 그 6개월이 지나고 나서부터는 우리가 밀린 임금과 함께 당신은 300만 원씩 줄 텐데 그 6개월 동안은 100만 원만 지급할 수 있다. 그래도 괜찮겠냐라고 이제 얘기를 했고, 그 기관의 사정을 아는, 그리고 그 재단의 사정을 아는 이 B라는 근로자분, 오케이, 좋다. 그러면 나중에 보조금을 받으면 나머지 임금을 지급해달라라고 하고 근로계약서에 그 내용을 작성을 하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일을 하시게 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보조금이 나왔으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잘 스무스하게 넘어갈 수 있는 문제였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보조금이 나오지 않은 거예요. 뭔가 기관에서 어떤 문제가 생긴 거죠. 그래서 지자체에서 보고 이거 보조금 더 이상 지급하면 안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이분이 원래는 300만 원씩 받아야 되는데 그 기존의 6개월 동안은 100만 원씩만 받고 일을 했어요. 그 이유는 6개월이 지나면 나머지 계약 기간하고 그 다음에 이전에 못 받았던 6개월간의 그 1200만 원 있잖아요. 200만 원씩 6개월이니까 그 돈을 지급받겠다라고 생각하셨는데, 이제서는 이거 봐라, 보조금이 안 나오니까 우리는 보조금을 받으면 당신에게 300만 원 지급하기로 한 것이고 보조금 지급받기 전까지는 100만 원씩만 주기로 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어쩔 수 없다. 안타깝지만 우리도 어쩔 수 없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고용노동청에다가 진정을 제기를 하셨어요. 이거 너무 부당하다. 나한테 임금이 지금 제대로 지급되지 않고 있다. 이 재단은 임금 체불을 한 것이다 라고 했더니 이사회를 열어요. 그래가지고 재단에서 이 B라는 근로자분을 그냥 해고해버린 거죠. 자, 이랬을 때 이제 문제가 된 사안이었어요. 이분이 너무 억울하시니까 이 임금이 지급해달라, 그리고 이 해고가 부당하다라고 이제 소송을 제기하셨겠죠. 그랬더니 1심은 당신 말이 맞다.
당신 말대로 부당해고고 이거는 임금을 당연히 300만 원 지급했어야 되는데 이 100만 원만 지급한 것,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부관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로계약서의 원래 임금은 300만 원인데 그 보조금이 지급되기 전까지는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라고 한 이 조건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걸 법률 용어로 부관이라고 해요. 근데 이것은 근로기준법 위반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근로기준법에 임금에 관해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임금은 근로자의 생활, 그러니까 우리 삶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여러 가지 생활을 유지를 해야 되는데 그것들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그래서 적시에,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한 달 적어도 월 1회 정기적으로 지급을 해야 되고 현금으로 지급해야 되고, 그러니까 뭐 여기서 현금이라는 것은요, 그냥 이제 뭐 예전에 쌀이라든지 이렇게 현물로 지급하는 경우들이 있었어요. 그렇게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정액 불로 지급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근로계약서에 300만 원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면 300만 원을 정액으로 이제 지급을 해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뭐 어떤 조건에 따라서 100만 원 지급하고 어떤 달은 200만 원 지급하고 요건 안 된다는 거예요. 즉 여기 붙은 그 부관 있잖아요. 내가 우리 재단이 보조금을 지급받으면 나머지 금액을 지급하겠다. 그 전까지는 100만 원만 지급하겠다라는 이 계약은 법률상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로기준법 위반이기도 하고요. 100만 원은 지금 최저임금도 안 되는 돈이잖아요. 여러 가지 법률상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1심에서는 당신 말이 맞다 라고 손을 들어줬어요. 근데 2심에서는 해고는 부당하다고 봤어요. 그러니까 해고 사유가 없는데 지금 임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라고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만으로 이렇게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사유가 없다라고 본 거죠. 그런데 문제는 2심에서는요. 이 근로계약에 있는 부관, 그 조건 있잖아요. 그것이 부관이 효력이 있다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은 부당해고했기 때문에 이 부당해고해서 이제 그 임금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잖아요. 그때 300만 원씩을 환산할 게 아니고 100만 원만 지급하면 된다라고 본 거예요. 왜냐하면 이 보조금을 지급해야만 이 사람에 대한 그 임금을 보조금을 지급받아야만 임금 지급할 수 있다라고 본 그 부관이 유효하다라고 본 거죠. 대법원의 판단은 좀 달랐어요. 대법원은 다시 1심하고 똑같이 판결을 내리게 되거든요. 그것은 이제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근로기준법이 분명하게 법에 임금을 어떻게 지급해야 될지를 명확히 명시하고 있는데 이런 부관을 달게 되면 굉장히 근로자에게 임금에 관한 불안정성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관은 무효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부관이 무효라면 이 근로계약 전체가 무효가 되느냐? 그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여기 붙은 조건만 무효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관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부관만 무효가 되기 때문에 나머지, 그러니까 즉 이 사람의 원래 임금은, 이분의 원래 임금은 300만 원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 300만 원에 관한 것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재단은 처음부터 그 조건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받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처음부터 300만 원을 지급해야 될 의무가 있기 때문에 나는 이분한테 100만 원씩밖에 지급을 안 했잖아요. 원래는 300만 원인데. 그래서 나머지 200만 원씩 꾸준히 지급을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부당하게 해고하는 시점부터 다시 복직시키는 그 시점까지의 그 급여 있잖아요. 그것은 또 300만 원으로 환산해가지고 지급을 해야 된다라고 판단했어요. 그러니까 이 보조금 사업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잘 알아두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조금을 받으면 거기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보조금을 지급받는지 받지 않는지에 따라서 당신의 임금이 달라질 수 있다. 내지는 임금을 보조금 지급받은 다음에 지급하겠다. 뭐 일부든 전부든 간에요. 그런 것들은 근로기준법 위반이고 결국은 언제든지 다 지급을 하셔야 되는 의무를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계약을 하시면 안 되고 처음부터 근로자에게 그 계약상 정당한 그 계약서에 명시된 금액을 다 지급해야 된다라는 것을 꼭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예요. 오늘 눈이 정말 많이 내리더라고요. 지금은 조금 소강 상태긴 한데 또 언제 눈이 많이 올지 모르겠어요. 길도 조금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요. 아마 향후 며칠간은 조금 더 춥다고 하네요. 감기 조심하시고요. 좋은 한 주 보내시기를 바라고 있겠습니다. 네, 저는 또 다음에 다시 다른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반가웠어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